SN도 결국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한번 써볼게요. 그 SN이 2분의 A1에다가 자 AN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라 그랬지. 맞아? 네. 그럼 이걸 한번 전개시켜 볼게. 얘들아, 근데 니네도 이제 좀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바깥에 n을 달고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 아이의 최저 차수가 몇 차씩이야? 1차인 거야. 상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개돼 나왔을 때 n을 만나서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의 합으로 만들어진 아이는 자 여기서 말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항상 기준이 또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가 규칙의 시작인 게 전제 조건인 거야. 암묵적으로. 암묵적이 아니고 사실 그 정의야. 전제 조건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서 말하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인데 그들을 더해서 만든 수열은 곱하기 n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 네. 자 그럼 그걸 한번 전개시켜 볼게. 자 dn이 2분의 dn이 n이랑 만나 나오는 거니까 2분의 d에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a1이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d가 나누기 2가 돼서 n을 달고 나와. 그럼 a1 마이너스 2분의 dn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돼? 그럼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수항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마치 무슨 차식 함수랑 똑같아? 2차 함수랑 똑같단 말이야. 무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이해돼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가 만약에 문제 속에 등장해. 앞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AN은 4n제곱 더하기 6n이지 이렇게 나오게 돼.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럴 수 있나요? 당연하지. SN도 무슨 수열이라고? 새로운 수열이라고. 그 껍데기를 AN이라고 하는 껍데기 달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건 출제자 마음이라고 얘들아. 이해돼요? 근데 그 아이의 꼬라지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등차 수열의 합으로 만든 수열이구나 라고 나한테는 받아들여진다. 그럼 니네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알겠지? 수열을 수열답게 잘 풀려면은 이들의 구조를 먼저 일단 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n제곱의 개수 있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 이게 뭐랑 똑같아? 공차의 반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등차를 말 뜻이 아니고 이 아이는 등차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잖아. 그럼 그 등차가 원래 갖고 있는 공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의 반이 n제곱의 개수로 존재하게 된다. 이해돼?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아 이 AN이 예를 들어서 어떤 BN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하자고 이제부터. 그럼 그 BN은 등차 수열일 건데 만약에 4n제곱이라면 이 아이의 공차는 몇이 된다는 거야? 8. 이거 반띵 치면 안 된다. 이씨. 잡든다. 반띵 친 게 사라고. 그럼 이 아이의 공차는 몇이 된다고? 8이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8n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는요? 자, 뒤에는 어떻게 정할까? 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S1은 뭐랑 같아? A1이랑 같습니다. 왜? S1은 말뜻이 A1부터 A1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A1 그 자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죠? 10.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지? 10. 그러니까 2 깔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SN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엄마인 그 일반항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방법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아이는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일반항을 구한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그게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공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공차 반대인 거지. 1 집어넣은 것이 같아야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화된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화된 방법은 자, 졸라 중요하다. 개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일반화된 방법은 얘들아 다음과 같습니다.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될 것이고 그럼 S에 N-1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어디까지? N-1번째까지 더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런데 얘들아 잘 보세요.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정의역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 아이의 정의역은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야.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크거나 같다 중에서도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쌤 얘는 왜 1이 되면 안 돼요? n에다가 1 들어가면 이게 s 빵이 나오잖아. 빵이라고 하는 게 0번째 한 그런 거 존재하지 않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수식을 뺀다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 연립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고 연립한다는 것은 정의역을 교집합 처리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겹치는 범위 하에서만 저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이거 맨날 해왔잖아. 로그 x하고 로그의 x-1을 더할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로그의 x에 x-1이라고 계산되기 전에 이 아이 정의형 뭐예요? 이 아이 정의형 뭐예요? 그럼 교집합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교집합만을 우리가 항상 처리해 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먼저 주어지면 당연히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그러한 정의역이 만들어지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처음에 주어질 때 출발점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에 최초에 주어진 그 수식이 정의되기 위한 정의역이 필요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죠? 그걸 우리가 맨날 중간고사 때는 진수조건 따져라 이런 말로 선생님이 해왔던 거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 역시 정의역이 있고 얘 역시 정의역이 있는 거야. 왜 자꾸 정의역이라고 말을 씁니까? 라고 하면 이들도 함수기 때문이에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해돼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열이라고 하는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 역시 구조적으로 함수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함수값들을 펼쳐놓은 거에 불과하다고. 함수값들을 펼쳐놓고 그들의 규칙 찾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연립한다는 것은 얘들아 잘 보세요. A1들끼리 없어지고 AN끼리 AN-끼리 다 없어집니다. 그럼 우변에는 뭐만 남게 되냐? AN만 남게 돼. 이해돼요? 대신에 이건 뭐예요, 얘들아? 잘 보세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답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뽑아내는 이 an에 대한 정보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하에서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그럼 A1은 뭐예요? 이거는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정확하게 몰라. 몰라가 핵심이야. 알겠니? 모른다는 거는 얘들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거는 불확실하다. 뭐가 불확실하냐면 여기 있는 이 AN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일 거 아닙니까? 이 식?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1을 대입한 것이 진짜 A1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반드시야 이거 안 따지면 다 틀린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비교하는 어떤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뭘 비교합니까? 라고 하면 문제 최초에 주어지는 SN 있지. 여기에다가 n의 1을 대입하는 과정과 네가 구한 AN에다가 n의 1을 대입하는 그 과정을 비교하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알겠니? 그리고 진짜 A1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A1이야. 이게 진짜 A1인 거고 이거는 그 모르는 대상이 되는 거야. 쌤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수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 근데 5가 나왔어. 알겠니?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 5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A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AN을 2보다 크거나 같다를 1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칠 수가 있어. 왜? 대입한 것이 진짜 A1하고 잘 들어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7이 나왔고요. 이게 예를 들어 5가 나왔잖아. 그럼 니는 AN을 이 AN S에다가 1 대입한 S1이 예를 들어서 7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한 A1이 만약에 5가 나오게 되면 진짜 A1은 이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왜 아니야? 빼서 구한 식은 두 번째 이상 항부터만 보장해 주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3인 거를 논리적으로 그것만 3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 A1은 어디 숨어 있다? S에 숨어 있다고. 이해돼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나? AN을 쓸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가 구한 그 식 그리고 n이 1일 때는 7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진짜 A1이 만약에 7이었다. 이해돼요? 이해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등차에서도 나오고 등비에서도 나오고 시그마에서도 나옵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등차일 때는 그럼 이러한 케이스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SN이 주어질 때 AN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문제 구조를 잘 봐봐. 항상 수학은 그런 식이지. AN을 구해. AN이 주어져 있어. 나보고 SN을 구하래. 그럼 하면 돼. 배운 바에 의해서. 등차면 등차합, 등비면 등비합, 시그마면 시그마. 구하래.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N이 주어졌을 때 AN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합하기 전 수열을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물음 아니니?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SN이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형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n에 대한 2차식. 그럼 그건 무슨 합이었다는 뜻이야? 등차 합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실제 니네가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들어야 되는 생각인 거야. 공부를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니? 나도 그런 생각한다고. 이 새끼 상수항이 없네? 이거 등차네? 그럼 바로 간다. 이거 안 해도 돼. 이해돼요? 그런데 좀 처음 보는 식이 나오네? 희한하게 생겼네? 수업 시간에 배운 기본 형태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의대로 가야 돼. 떼야 돼. 떼서 그거야. 근데 떼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해? 어떤 한계점이 발생하지.
그 한계라는 것이 두 번째만 두 번째 이상만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요? 몰라요. 그럼 모른다가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불확실한 거라 그랬지. 그럼 우리가 확인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 어떻게 거칩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합니다. 이해돼? 그럼 네가 구한 식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들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만약에 같으면 그냥 A에는 얘입니다. 네가 구한 그 식 쓰고 얘는 1보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A1이 S1이 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논리적인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등차에서는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얘들아. 상수항이 없는 형태라 그랬지. 등차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형태야.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상수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수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야. 자, 잘 보세요. 상수항이 있다면 어떤 SN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이 2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2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버려. 예를 들어 1이라든지 마이너스 3이라든지 등등등등.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구해볼게. Sn-1이라고 하는 것도 A에 n-1의 제곱 더하기 B에 n-1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리고 n-1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로 바뀌어버립니다. 1을 대입할 수 없는 함수야, 저기. 항상 처음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그 처음이 정해져 있다. 됐니? 자,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SN에다가 Sn-1을 빼볼게. 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AN 제곱이 없어져요. 여기 마이너스 2AN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2AN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더하기 A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빼기 A로 존재하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N이랑 없어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것이 플러스 B로 나오게 되겠지. 이해돼?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소거되죠. 소거되지. 자, 소거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n-1을 대입을 해도 상수는 여전히 상수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되면 C가 그냥 없어지게 되지. C가 그냥 없어진다는 것은 이 C 자체가 이미 미지수잖아. 안 그래? 얘들아, 저 말이 무슨 말일까? C가 어떤 값이든 간에 빼서 구하는 식은 C하고 무관한 이러한 값이 항상 나온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요, 선생님? 상수가 있든 없든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빼면 무조건 이 식이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C하고 무관하게 이 식이 나온다는 거네. 잘 봐. 이 식은 사실상 이걸 갖다가 내가 좌변에서 AN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수항이 자 봐봐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 돼. 그럼 마치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C가 없을 때 나왔어야 되는 그 등차 수열이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SN이 예를 들어서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해보자. 알겠니?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서 내가 AN을 뽑아낸다는 것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맞습니까?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식을 활용해서 AN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 맞아? 맞아? 여기 이게 1이지. 그럼 공차가 뭐예요? 2야. 그럼 2n이라고 써놓고 여기 1 돼. 첫째한 뭐지?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1 쓰면 되겠지. 이해돼요?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더하기 50이 있다고 한들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냐면 잘 보세요. 2AN 더하기 B-A가 나오지? 자, 한번 써볼게. 이 식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 AN은 2 라지 AN 이 새끼 2배 더하기 B-A 얘가 나오게 돼. B-A B-A 얘가 나오게 되잖아. 50은 어디 갔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게 그런 거야. 50하고 무관하게 빼서 구하는 식은 언제나 정통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결과물이. 정통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결과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C가 있든 없든 빼서 나오는 건 반드시 없었을 때 원래 가져야 되는 등차 수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이해돼? 그럼 만약에 이러한 값이 있으면 이건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 여기서 빼서 나오게 되는 이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럼 n이 1일 때는 원래 없으면 가져야 되는 항이 3이잖아. 그 3에다가 뭐가 더해진 녀석이 나오게 돼? 50이 더해진 녀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C만큼이 첫 번째 항에 초항에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오차? 원래 가져야 되는 등차 수열이 얘인데 거기에 C만큼이 더해지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의 구조가 나오게 되면 그들은 첫 번째 항이 C만큼 오차가 있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인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야. 자, 말이 좀 어렵다. 잘 보세요. 다시. C가 없어요? 그럼 이 새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 C가 있네. 무슨 수열? 첫 번째 항이 플러스 C만큼 오차가 있는 규칙은 두 번째부터는 등차가 되는 첫 번째 항만 동떨어져 있고 두 번째부터는 등차인 수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등차 수열이 어떤 등차 수열이냐? C가 없을 때 원래 가졌어야 되는, 원래 가야 되는, 원래 내가 가졌어야 되는 그 정통적인 그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고. 없을 때 내가 구한 등차 수열이 얘잖아. 있어도 빼서 만든 수열은 얘거든. 똑같잖아, 구조가.
원래 가졌어야 되는 첫 번째 항은 3이야. 근데 50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53으로 뻥튀기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러한 상황까지 내가 이해를 한다면 얘들아, 우리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 늘어난 거야.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범준아 이해하고 있니? 만약에 SN이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 항을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A2,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구하래. 아니다 이거 쉽지. A3 더하기 A5를 구하래. 아니 이게 문제였어. 그리고 AN을 구해. 자,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 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니? 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수열인데 상수항이 있는 2차 식의 구조니까 이 아이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겠구나.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A1을 껴놓은 이유가 보이네. 의도가, 출제자 의도가 나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첫 번째 항이 오차가 있을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여기서 A3, A5 등등등등, 즉 두 번째보다 큰 항들에 대한 수열을 물어보잖아. 그럼 그들은 그냥 등차 수열인 거야. 어떤 등차 수열인 거냐면 이걸 없다 쳐도 상관없는 거야. 원래 가졌어야 되는 등차 수열. 이게 없었을 때 원래 가졌어야 되는 등차 수열. 누구죠? 이 새끼 2배 마이너스 4n. 자, 1 집어넣으면 뭐지? 플러스 8인 거야. 그런데 플러스 1이 있다 보니까 자, 1일 때는 여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여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5가 나오잖아. 그 플러스 1만큼이 오차하고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1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3이랑 5는 뭐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돼? 그럼 AN을 뭐라고 해야 돼? AN은 이렇게 쓰셔야 돼. 분리해야 돼. 분리. 왜? 상수항이 있다 보니까.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SN이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6n에 대해서 물어보네. 이거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볼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공차 뭐지? 이렇게 쓰면 되지. 자, A1, A3, A5는 등차 중항이 뭐죠? A3지. 그래서 내가 저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A3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끝이야. 그럼 3 집어넣으면 뭐지? 마이너스 4지?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됩니다. 그럼 A는 뭐지? 그냥 이거야. 이해돼? 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풉니까? 이게 있으니까요.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정리를 하자면 수열은 결국 함수처럼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차 함수 형태네. 그럼 걔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들의
최고차항 개수, 즉 1차항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그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 구하듯이 구한다. 그리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 세우듯이 세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로 더해서 만든 수열, 등차 수열의 합, 상수항이 없는. 하지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구조를 가진다. 상수항이 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평균이 n개 있다고 몇 번 얘기하니. 곱하기 n 달고 나오는데 상수항이 어떻게 있니? 근데 의도적으로 상수항을 깔아놓은 2차식 SN을 줘놓고 우리 보고 AN을 찾으라 그런다면 SN에서 AN을 찾는 방식은 빼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빼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정의역의 교집합이 정의역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이상만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비교를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공부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한 학습에 의하면 상수항이 있는 것은 항상 첫 번째에 오차를 발생시켜요. C하고 무관하게 C가 없을 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 이상부터는 C가 없다 치고 일반항을 구하시고요. 첫 번째 항은 그 원래 가졌어야 되는 값에다가 플러스 C만큼만 딱 더한 녀석이 그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문제 몇 가지 같이 풀어봅시다. 안돼. 공부에 대한 열기로 불태우세요. 네. 자, 86번 보세요. 자, 등차 수열 AN.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항상 이것들도 숫자들의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일반적으로 일반항에다가 딱 씌워줘야 돼. 그게 우리가 수열을 말하는 방식이야. 수열을 이야기할 때 이 집합 기호를 빼놓으면 어떤 말이 되냐? 의미가 바뀌어요. 그냥 일반항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건 약속이니까 지키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가 3이고요. A11 A6이 10입니다. A20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공차는 내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기울기 구하듯이 구한다 그랬지. 그럼 얘들아 A11 A6이 10이라는 걸 보자마자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면 나누기 5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나누기 5를 하고 싶다. 나누기 5를 하고 싶다고. 왜? 그 5가 11 빼기 6이니까. 11 빼기 6이 왜 중요한데? 그럼 이게 11, A11과 6, A6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뭔데? 그 두 함수 값의 기울기 구하는 거하고 공차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돼? 공차가 2입니다. 되니? 그럼 2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 야, 두 번째를 내가 알잖아. 20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기준에서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18개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주자면 얘들아 잘 보세요. 공차라는 것이 m-n분의 a의 m-an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이걸 내가 시점만 좀 바꿔버리면은 am이라고 하는 것이 an 더하기 m-n d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다가 이 둘의 차이만큼을 공차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에다가 몇 개를 공차를 더해야 되겠니? 18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졸려? 그 손으로 0개 수학을 잘 풀었네. 자꾸 이게 나를 향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아. 각도를 잘 맞추세요. 이거 약간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위험해. 자, 그다음 88번 보세요.
7번째 항이 50입니다. 30번째 항이 13입니다. 그럴 때 최초로 음수가 되는 이 n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일반 항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일반 항은 마치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지? 그럼 그들이 어느 순간 얘들아 잘 봐. 물론 직선은 x축하고 반드시 어느 순간 만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게 실수값으로 존재하겠지만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그 직선 위에 띄엄띄엄 점으로서 존재한다고. 그럼 최초로 음수가 되는 최초로 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정수값, 즉 자연수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답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뭘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식의 구조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냥 1차 부등식 하나 푸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푸는데 그걸 만족하는 최초의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다. 구조적으로. 느껴져? 자, 그래서 그럼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 찾으려면 직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우리 야, 직선 찾으려면 뭐 알아야 돼? 두 점을 알던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두 점을 안 해? 알겠니? 두 점을 아는 거하고 똑같잖아. 두 점을 알면 뭐 하고 싶니? 기울기 4잖아 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하? 뭐 하면 되잖아 그냥. 30 빼기 17 13 13 마이너스 52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3이겠네. 이해돼? 아,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걸 이용하면 돼. 한 점을 n-17 더하기 50이랑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이거 51이니까 103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음수가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아주 쉽지, 그지? 자, 그 다음에 90번 보세요. 자, 두 수 1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숫자 3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세수의 합을 구해. 야, 졸라 쉽다.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이라고 뭐가 일정하다고? 평균이 일정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야, 11하고 마이너스 1의 평균이 뭐지? 5지? 그럼 이게 3개 합은 뭐랑 똑같은 거야? 5가 3개 있는 거야? 알겠니? 평균이 일정하다. 왜? 그 5가 뭐랑 똑같냐면은 이 H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네. 이게 가운데 있는 항이잖아. 항이 전체가 홀수 개가 되면 가운데 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그럼 그 평균값이 가운데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게 등차수열 말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넘어가시고요. 자, 94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32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15까지의 합을 구하래. 자, 이렇게 각각의 합에다가 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들은 얘들아 일단 이거 그냥 더하라 돼 있지, 그지? 잘 봐봐. 이 아이들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절대값 fx가 뭐지? 우리가 fx를 쭉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뒤집어 깐 거잖아. 그 뒤집어 깐 녀석들의 데이터를 다 한번 더해보세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봐서 그 음수인 아이들의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함수적인 아이디어로 이야기하면 x축 대칭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프 그리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x축하고 만나고 어디서 음수가 되고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려면 fx를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다행히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x축하고 만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뒤집어 깐 녀석들의 그 데이터들을 한번 다 더해보세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내가 an만 찾으면 되겠네. an은 구하기 쉽네. 뭐지? 얘들아? 자, 첫 번째 항이 나오면 더 쉽다. dn 더하기 a1-d야. 쉽게 이야기해서 dn 마이너스 5n에 자, 첫 번째 항이 32가 나오려면 37편 이렇게 써주면 끝인 거야. 첫 번째 항이 나오면 구하기 제일 쉬운 거고. 이해돼요? 그럼 이들을 내가 딱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5n이니까 이렇게 쭉 감소한단 말이지. 그럼 일곱 번째 항일 때 이 값이 뭐가 돼요? 2가 될 거야. 여덟 번째 항일 때 뭐가 되지? 그 다음에 15번째 항일 때 뭐가 돼? 15번째 항일 때 마이너스 75 더하기 37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0. 그 다음 첫 번째 항일 때 뭐지? 30. 잘 봐 얘들아. 이것들끼리 다 더해줘. 이것들끼리 다 더해줘. 그리고 이 아이는 부호만 바꿔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 따로 구해주고 이거 따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더한 녀석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한 답이 된다. 그러면 이거 구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합 어떻게 구하는데? 잘 보세요. 32하고 2의 평균값이 뭐지? 17이지. 17이 몇 개 있어? 7개 있는 거야. 자, 얘 뭐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8의 평균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0.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있는 거죠. 에, 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돼요. 저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너무 쉽죠? 어? 내 문제를 왜 봐? 내 문제를 왜 봐? 쉽잖아, 그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만 기억하면 돼. 평균의 일정하다. 생존을 참으면 안 된다. 격제sem도 너 보고 자지 말라 하지 않니? 안 해? 안 짜던데요? 안 짜죠. 안 져? 나랑 말할 때 자는 거야? 예. 막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사탕 같은 거 빨고 있어요. 나랑 할 때 왜 자는 건데? 맞아요. 저번에 승준이가 말해줬는데 쌤 수업이 지루하대요. 아니 나도 듣긴 했어. 그치. 나한테도 따로 말하더라고. 내가 좀 반성을 할게. 미안하다. 아니. 싫어하는 수업을 해서. 기분 나쁘네. 자, 97번 보세요. 자, 첫째 항이 100일.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6. 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라고 나와 있죠. 자,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니네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결국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A1하고 D가 있는데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일반항 자체를 구해버리게 되면은 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보세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음수 내려가는 직선을 따라 값이 찍히게 돼요. 그럼 얘들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쭉 가다가 어떤 n번째 항에서 마지막 양수값 오케이? 혹은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자,
빨간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빨간색이 있고 없고는 내가 나중에 그리게 되는 두 번째 그래프에서 좀 큰 차이를 나타내요. 좀 심화적인 개념이야.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양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따지는지 너 봐야 아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얘는 뭐예요? 17번째 항이겠네? 네. 그지? 네. 18번째가 되면 마이너스 1로 빠져버리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108이니까. 네. 그래서 17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양수들만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 최대가 된다. 18번째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더해 놓은 거에다가 계속 마이너스가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보면 작아지게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n은 17입니다. 17번째까지 더하시면 돼요. 17 아니야? 17 아니에요? 17이잖아. 102니까 6 곱하기 자, 16은 96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SN이라고 하는 게 결국 2차 함수죠. 그 예. 2차 함수의 구조를 2차 함수는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함수야. 대칭축을 가져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위로 볼록이라는 거지. 위로 볼록이라는 건 무슨 일이 벌어져?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가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물론 실수값, 자 SN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형 위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게 되는 그 순간이 꼭지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 최대값이 될 거야. 이건 이 함수값 자체가 SN 값이니까. 이해돼? 자,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다가 이 102를 더해 AN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다가 A1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6N 더하기 뭐예요? 208이지? 그걸 갖다 반띵 쳐.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3N 더하기 104가 나오지? 여기에 N을 붙여. 그게 얘라고. 이해돼?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 친구의 대칭축 뭐야? 자 2차 함수라 생각해봐. 대칭축 뭐지? 6분의 104지. 6분의 104는 함수값이 뭐예요 이거? 17점 얼마 아니니? 네 맞아요. 이게 17점 얼마로 가잖아. 예. 라는 말은 이 대칭축에서의 이 값이 17점 얼마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 자연수다 보니까 17과 18 사이가 있을 텐데 그럼 누가 더 가깝냐 이 말이야. 17이냐 18이냐 이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2차 함수는 대칭을 배웠지만 그건 실수값일 때 한정이고 얘네들은 함수값이 이렇게 띡띡띡 해다가 얘하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우뚱하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 자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102점 얼마 17이 102잖아요. 18이 108일 거고 그럼 104는 102에 가깝잖아. 그럼 17이 최대인 거야. 대칭축하고 가까워야 최대지. 위로 볼록에서. 이해돼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108이었죠. 108이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럼 18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빵이 나오지. 즉 18번째 항이 x축하고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6n 마이너스 6n 더하기 108짜리는 이 첫 번째 항이 102로 바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18번째에서 x축하고 만나게 되지, 그지?
그럼 얘들아 봐봐. 17번째까지 싹 다 더한 거랑 18번째까지 싹 다 더한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져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아이는 내가 장담하는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게 17하고 18이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럼 얘들아 봐봐. 16하고 19도 어떨까? 무조건 같아 이거. 애초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값만큼 좌우로 벌어지니까 자연수가 나왔다는 거는 16, 19, 15, 20 이들이 다 같아요. 어떤 일, 왜 선생님 그런 일을 벌어져? 잘 봐. 얘 기준으로 공차만큼 감소했고요. 공차만큼 감소한다는 건 이 값하고 이 값이 정확하게 같이. 이해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번째까지 더한 녀석하고 자 여기까지 더한 거하고 잘 봐. 얘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 까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 자 16번째까지 더했습니다. S16이 있어. 17? 이거 K라고 할게. K 더하기 16, S16 더하기 K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K야. 같은 것 같아. S16이랑 그 K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K 한 거랑 맞죠? 마이너스 K가 되려면 이건 19번째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들이 같겠지. 그럼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Sn은 뭐 S에 M인 순서상 n,m이 뭐 14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수 있다. 이 14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부터 14까지라. 15가 넘어갔다는 거야. 아, 14, 15, 13, 16 이들이 다 같다는 거구나. 뭐 이러한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등차 수열의 합인 Sn은 2차 함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2차 함수는 정확하게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해오던 것들처럼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은 그들이 K인 그러한 정의역이 14개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알겠니? 이게 14개. 그러니까 순서상이 14개 존재한다기보다 뭐 예를 들어 이걸 만족하는 뭐 n이 뭐 이렇게 문제 남아 있는데 이 n이 14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여기에 14개가 있다는 것을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다. 이해돼요?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 만들어진다? 정확하게 대칭은 왜 만들어져요? x축하고 만나는 애초에 그 값이 x축하고 맞아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 1차 함수의 구조를 가지는 등차 수열이 x 절편을 항으로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등차 수열 구조. 이해돼요?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풀게 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00번 보세요.
자, SN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일 때 A1 더하기 A20을 물어보네. 얘들아 이거 우리한테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A1 그렇지. 낚시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니? 예. 어떤 낚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A는 구하긴 구할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벡터를 따로 구하셔야 돼요. 왜?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라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수열을 더한 수열이라고. 알겠지? 말이 좀 어려워. 집에서 연습해 걸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수열을 더한 수열. 알겠니? 등비 때 또 나온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더한 수열. 알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이 AN을 찾는 방법. 물론 빼도 되지만 우리는 그 계산 과정을 생략합니다. 왜? 없다 치고 한다고. 두 번째는 없을 때의 그 진짜 원래 정통파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뭡니까? 1이니까 2n 쓸 거고요. 자, 없다 치면 첫 번째 항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더하기 있을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원래 가졌어야 되는 1창이 아니고 첫 번째 항이 4인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n이 1일 때 뭐가 나오게 돼? 5가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다 5 써주고요. 20 대입한 거 써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쉽죠? 예. 자, 휴식하세요. 예, 숙제 어디까지예요? 그건 이따 단톡방에 알려줄게요. 예. 초대해주세요. 이따